정진석 의원은 항소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죠. 자, 이번 판결 혐의에 비해서 이례적 중형이다 이런 게 법조계에서 나오는 평가입니다. 특히 정 의원은 검찰이 구형한 벌금 500만 원보다 훨씬 무거운 실형을 선고받았죠. 이 때문에 노무현 전 대통령을 성역화하는 판결이다 이런 비판도 나왔습니다. 왜 그런 건지 지금부터 홍현주 기자와 판결 내용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홍 기자. 지금 판결 내용 중에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된 건지 먼저 정리를 해주시죠. 네, 당시 정 의원이 올렸던 글을 먼저 보겠습니다. 예. 수백만 불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조사를 받은 뒤에 부부싸움 끝에 권양숙 여사가 가출하고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라고 정리를 한 건데 예. 당시 상황 설명을 좀 들으면요. 이명박 대통령이 정치 보복을 해서 이렇게 이 노 전 대통령이 비극적 결말을 맞았다라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주장을 해서 먼저 글을 올렸습니다. 반박성으로 올렸다는 거죠? 예, 거기에 대해서 정 의원이 박 시장의 글에 대해서 반박성으로 글을 올린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재판부는 어쨌든 이 부분을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을 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 부부싸움 관련 부분인데 네. 이 재판부가 당시 서거 당시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진술을 증언으로 첨부를 했습니다. 서거 당시 함께 생활했던 MC는 뭐 당시 왜 그랬어라고 말했다. 권 여사는 나무란 일이 없었다라고 하면서 부부싸움이 없다는 증거가 됐고요. 예. 또 대통령 경호원이 권 여사가 집을 나선 사실이 없으므로 가출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앞서 보신 정 의원의 글이 사실이 아니므로 명예훼손이 성립한다라고 재판부가 판단을 한 겁니다. 예, 명예훼손이 성립한다. 근데 일상적으로 이제 명예훼손이 재판의 경우에는 이렇게 징역형이 나오고 그러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게 논란이 커지는 부분인데, 자, 그러면 앞에 글 쓴 부분 중에 뇌물을 받았다는 취지의 얘기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재판부는 판결을 했나요? 예, 저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부는 이 뒤에 부분만 언급을 했고요. 이게 사실이 아니다는 내용만 언급했고, 예. 이 부분은 아예 언급을 안 했습니까? 예,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를 저희가 좀 따져보면요. 당시 검찰 주장을 좀 예로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권양숙 여사가 미국 주택 주입 자금 아들을 위한 거였는데 140만 달러를 받은 혐의, 그리고 아들과 조카 사이가 사업 자금 명목으로 500만 달러를 받은 것,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다툼이 없다라는 게 검찰의 입장입니다. 예. 그럼 이 부분은 검찰의 다툼이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툼이 없는데요.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시면요. 이 작년에 당시 수사를 했던 이인규 검사가 자서전을 냈습니다. 그 자서전에 따르면 박연차 회장의 작년이 아니고 올해 4월에 낸 건데 냈던데요? 예, 얼마 예. 되지 않았습니다. 올해 낸 건데 박연차 회장의 검찰에 했던 진술 내용이 나오는데요. 2007년 6월에 노 전 대통령이 전화를 해서 100만 달러만 도와달라라고 건호 집을 위해서 100만 달러를 요청을 했고, 또 조금 전에 보신 2억짜리 시계에 대해서 번쩍번쩍 좋은 시계였습니다 라면서 감사 인사를 했다라고 이 박 회장이 검찰에서 진술한 바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결국에는 이제 위에 부분, 아까 정진석 의원이 쓴 윗부분의 글, 그러니까 금품 뇌물을 받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사실관계를 가리질 않았고, 나머지 뒷부분에 대해서만 명예훼손 여부를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가렸다는 건데, 예. 자, 뭐가 잘못된 건지 부분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분명히 가려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더 이상 수사가 진행되거나 하는 게 아니라 공소권 없음으로 종료가 된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정미경 의원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정진석 의원의 판결을 놓고 이게 지금 어떻게 이렇게까지 이 명예훼손 사건에서 실형을 선고하냐, 이런 지금 논란이 있는 거고, 여당에서도 그 부분을 비판을 했잖아요. 이거는 이제 아까도 옆에서 평론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요. 다른 사람의 경우하고 그 기준이 동일하냐 아니냐 이런 걸 놓고 이게 잘못이다 아니다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 과거 유시민 씨 경우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유시민 씨가 그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명예훼손한 부분을 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 했거든요. 그때 그 내용이 뭐였냐면 노무현 재단의 계좌를 들여다봤다. 뭐 이런 거였어요. 근데 그거 완전 허위였거든요. 예. 본인도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유시민 씨가 인정했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벌금 500만 원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 지금 정진석 의원 사건을 또 들여다보면은 이 경우에는 결국은 뭐냐면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 보복으로 결국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이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정진석 의원은 법정에서 나는 그런 그 명예훼손을 할 마음이 없었다라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다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벌금 500만 원을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법원 판사가 정식 재판에 그냥 올려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재판을 해서 지금 징역 6월이 나왔으니까 이거는 양쪽 기준이 서로 지금 맞지 않는 거예요. 형평성에 맞지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판결이 아닌가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예, 방금 전 정미경 의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홍 기자, 그러니까 유시민 전 이사장이 저 얘기를 했다가 명예훼손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거잖아요. 이 부분은 명백한 거짓으로 본인도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비슷한 사례를 찾아봤는데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해서 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징역 6개월과 벌금 500만 원 차이가 많이 나고요. 예. 또 한 가지 사례로는 안민석 민주당 의원이 김학의 전 차관 부인이 최순실 씨와 아는 사이다라고 해서 손해배상소를 제기받았습니다. 예. 그런데 1심에서 700만 원 판결을 받았습니다.